네, 안녕하십니까. 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권오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성모병원 흉부외과 강준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은 질환을 보는 사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외과적 방법 또는 내과적 시술적 방법 이렇게 좀 나눠지기 때문에 같은 질환을 공유하고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응급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총각을 다투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담당 의사가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치료할 것인가 이런 결정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탁드려서 빨리 같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이제 같이 내려가고 후다닥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응급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같은 질환을 이제 치료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고민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항상 도움을 청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예, 주로는 저희는 흉통,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증상, 아니면 뭔가 모르게 답답하다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 호흡곤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찰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 숨찬 게 가중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이제 실신,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드물지 않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흉통이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신 것이 대부분 관상동맥 질환, 뭐 협심증 이런 거 많이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판막 질환이라든지 근육 질환들도 심장 근육 질환도 같은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한 판막 질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흉통, 숨찬 거, 실신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오늘의 또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의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장 초음파 같은 그런 검사를 간단하게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딱 이제 먼저 그 판막 질환이 여부가 좀 갈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판막증이라고 하면은 주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이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냥 내가 숨이 차고 이게 뭐 좀 기력이 없어져서 그런 거겠지 싶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냥 나이 들어서 묻혀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 심장 판막이라는 이런 조직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을 가지면서 이렇게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저희처럼 이렇게 순환기내과나 흉부외과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검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심장은 이제 4개의 큰 방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인간의. 그 방마다 우리도 문이 있는 것처럼 심장에도 이렇게 문짝이 있습니다. 그 문짝을 바로 판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판막이 말 그대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피를 채우고 나가고 하는 거에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동맥 판막이라는 것은 4개의 이제 판막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판막인 거고, 어떻게 보면 현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이제 좌심실이라고 하는 큰 방이 있는데 거기서 전신으로 뿜어나가는 튜브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동맥입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이 전신을 나가는 그 사이에 있는 현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동맥 판막입니다. 평생 이제 우리가 숨을 다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1분에 60번 이상 뛰고 있는 게 바로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판막도 마찬가지로 1분에 60번 이상을 계속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대동맥 판막은 가장 압력차가 큰 압력이 걸리는 판막입니다. 우리가 다른 판막보다도 훨씬 더 문짝을 세게 열고 세게 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대동맥 판막이 이 노화에 이제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쓰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원인이라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동맥경화가 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혈압이 높다, 당뇨가 있다, 흡연을 했다, 아니면 콩팥 기능이 안 좋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투석을 한다.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이 노화의 속도라든지 판막이 소위 말해서 손상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런 판막증이 생긴다.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한 80대가 된다. 그럼 전 국민의 한 8% 정도가 중등도 이상의 협착을 갖고 있습니다. 흉통, 그다음에 호흡곤란, 그러니까 신부전 증상입니다. 그다음에 실신, 이게 3대 증상이고 이런 게 3개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이렇게. 몇 년 안에 이제 급사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실신 같은 경우로 왔다. 근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진단됐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끝으로 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쓰러진 다음에 안 일어나면
그게 좋은 거니까 한 번 쓰러졌다 일어난 거는 정말 운이 좋은 거고요. 웃을 일은 아니죠. 예. 그래서 저희도 실신으로 왔다 그러면은 눈이 아주 쫑긋해지죠. 그리고 대동맥 판막 협착이다 그러면 이분은 진짜 얼마 안 남았고 나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생존율이 거의 한 2년을 채 못 넘깁니다. 중앙 생존율. 그러니까 평균 한 2년 살면 잘 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는 급사를 많이 한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흉통이나 호흡곤란, 두근거림 또는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 가족력이 있다면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증이나 중등도다. 그러면 갖고 있는 기저질환을 열심히 치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혈압이 높았다. 그럼 혈압 조절하시는 거고,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 중증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효력 있는 약이 없습니다. 이런 약 개발하면 아마 노벨상 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환술이라고 하는 판막을 갈아주는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동맥 판막은 이제 심장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공중에 떠 있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판막을 드러내고 새 판막을 갈아 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장을 정지를 시키고 대동맥을 열어서 병든 판막을 잘라낸 다음에 새로운 판막을 갈아 끼는 수술을 합니다. 이제 판막을 갈아 낄 때 이제 바느질을 해서 갈아 끼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느질을 하지 않고 스스로 팽창을 해서 판막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 무봉합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 생기면서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이제 크게 여는 것보다는 조금 열고 수술할 수 있는 최소 침습 수술과 연관이 돼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우리 대동맥 판막 치환술의 원래 원칙과 접근법은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병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저희는 이제 이걸 영어로는 타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갖고 있는 판막을 풍선을 이용해서 완전히 으깨다시피 가장자리로 이제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판막을 넣는데 판막이 크게 보면 컨셉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시 풍선에다가 그 판막을 넣어놓고 사타구니를 통해서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이 풍선으로 자기 자리에다가 꽉 눌러놓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풍선을 이용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다른 거 하나는 똑같이 사타구니를 통해서 이제 들어갑니다만 이거는 이제 형상 기억합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자리에 놓고 이제 아주 천천히 이걸 펴게 되면 이제 천천히 펴지면서 그 자리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 그 병든 판막 조직들이 이제 일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다 이걸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타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전신 마취,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굳이 호흡이라든지 이걸 제어하면서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보통은 이제 진정 마취라 그러고 일반인들 말씀으로 이제 수면 마취를 하는 겁니다. 전신 마취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타비를 먼저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40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분 안짝으로 했다 그러면 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가 되겠고요. 2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걸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제 대동맥 판막 치환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타비도 많이 하는 병원 중에 한 군데인데 굉장히 타비가 성적이 많이 좋아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성공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공률이 일반 데이터도 그렇지만 저희 병원도 그거를 상위하고 있고 99% 성공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량도 없고 되게 안전하게 환자 바로 옆에서 초음파 빔을 사용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심장의 사이즈, 심장의 기능, 또 심장 내의 피의 흐름이 원활한지, 판막이 잘 열리고 닫히는지를 보는 유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 판막 질환 진단하는 데 있어서 심장 초음파는 가장 유용하고 중요한 검사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판막질환 원스톱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불편한 증상으로 내원을 했을 때 바로 그날 하루 이내에 심장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심장 혈관 또는 심장 검사를 진행을 한 후에 이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또 저희과 함께 다 모여서 다학제 협진으로 해서 그날 바로 환자의 어떤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 오셔서 바로 진단받고 치료 방법도 듣게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판막증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희 약물 치료를 외래에서 하던 분이십니다. 이미 알고 있던 병이 크게 진행했다는 걸 저희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시술 또는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 좀 빠르게 진행하고자 오늘 이렇게 팀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전체 질환 환자의 5에서 10% 환자 정도는 응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응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의료진으로 보면 서로의 정보를 공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환자로 보면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 질환에 있어서는 특히 혈관 질환 같이 해서 여러 5개 이상의 팀들이 한 조직으로 뭉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그런 응급 조치와 함께 시술 또는 수술로서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을 늘 하고 있는 상태이고 24시간 저희 전문의가 상주를 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뭐 규모라든지 장비 입장에서는 아마 최고로 생각되는 하이브리드 룸이라고 해서 시술과 수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4층에 있는 심장계 중환자실, 그다음에 심장 시술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수술방 모두 다 4층의 한 블럭에 저희가 위치시켜 놓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이렇게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은평성모병원이 잘 돼 있고 저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원팀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과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은 질환을 보는 그냥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래를 보든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모든 치료에 두 과가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옵션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 중에 또 옵션을 우리가 잘 합쳐서 하이브리드 치료로 잘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도 뭐 시술이 있고 수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결정 사항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고려 사항을 서로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 저희 팀이 그래도 좀 제가 느끼기에도 저희 자랑이 아니지만 어느 병원보다 이 부분이 좀 더 아주 세련되게 잘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취과가 마취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환자 결과가 확 다릅니다. 아무리 수술방이 이렇게 풀로 돌아가더라도 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 방을 항상 빨리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수술이나 시술의 결과가 좋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상 선생님들의 어떤 정확한 판단과 이 조언,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영상 선생님들 너무 잘해주고 저희가 또 응급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밤낮을 안 가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걸 다 판독을 다 해주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다 그걸 밤이든 낮이든 다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마취과 전원 스텝이 정말 저희가 시술한다 그러면 한 마음으로 잘 도와주시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 팀이 굉장히 축복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채널을 통해 강조드리고 싶은 건 왜 은평에서 우리가 치환수를 받는 게 환자분들이 유익할 수가 있겠느냐는 이 결정에 대한 원팀 스피릿, 그렇죠. 그다음에 하고 났을 때 어떤 관리라든지 합병증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이런 것들도 항상 같은 흐름에서 외과와 내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저한테 오면 수술을 받게 되고 권 교수님한테 가면 타비를 받게 되고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다른 병이나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환자가 왔을 때 공통적인 그
토론회 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항상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더라도 탑의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권 교수님한테 가더라도 이제 판막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한테 그런 옵션이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수술을 하고 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제 양측이 같이 보다가 수술은 이제 잘 되는 상태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내과 의사들이 이제 이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술하거나 수술하고 나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교육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큰 글자로 저희가 유인물도 드리고 있고 사후에 어떻게 하고 와파링도 어떻게 드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도 다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수술 기법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지 않습니까? 수술적으로 우회수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처럼 스텐트를 넣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개의 장점만을 취합할 수 있는 환자 컨디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병원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이 하고 과거 동안에 성적을 다 먹어도 저희가 제일 좋고 모든 게 1등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근데 저도 이 하이브리드 수술이 지난해 올해 이렇게 걸쳐서 1등을 했다는 게 같은 팀원으로서는 정말 자랑스럽고 또 선생님께 수술팀에게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원한 일에 이제 뭐 수년 이상을 이제 한 건 아니지만 뭐 수년 이상 한 병원보다도 사실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한다도 중요하지만 더 합리적으로 한다. 합리적으로 해서 환자한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응급을 보는 과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가 흉통폰이라 그래서 아니 뭐 심장폰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다른 선생님들이 언제나 은평에게 연락을 해서 24시간 내내 저희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의사가 그 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이렉트로 저희가 받아서 전문의가 직접 연락받고 결정하고 그걸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우리 팀의 좀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워낙 여러 병원에서 유수의 우리나라의 뭐 1, 2등 한다라는 병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심장과 대동맥 수술을 이제 여러 개 집도하시면서 정말 경험이 풍부하시고 강준규 선생님은 정말 이 스펙트럼 넓게 수술하는 게 저희 내과 입장에서는 정말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수비수라면 앞에서 이게 정말 다재다능한 공격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권 교수가 굉장히 합리적인 내과 의사예요. 그래서 실력도 있으면서 그다음에 본인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련의 기간이 굉장히 다양한 수련을 겪었고 그러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개의 이제 스타디에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저한테 수술을 얘기를 하면 그냥 두려움 없이 달려들 수가 있는 거고요. 열정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아마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다 땀을 흘리지만 우리 권 교수가 흘리는 땀의 소금 농도는 다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씻고 다녀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특히 어르신들이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정말 너무 안타깝게 저희가 이제 수술을 권유했을 때 이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이제 며칠 있다 앰뷸런스를 타고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수술을 선택을 하셨으면 성공률이 98, 99%, 100%입니다. 그런데 앰뷸런스를 타고 온 상황에서는 절반의 확률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장 질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심장 질환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너무 두려움을 갖지는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저희 환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어요. 그냥 나이가 먹으면서 아니면 내가 기력이 세해지면서 그냥 숨차거나 기력이 나빠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노화를 거치면서 분명히 심장과 그 주변의 판막 이런 데에 이제 결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치환술로 극복을 하게 되면은 정말 다른 세상을 사는 정도로 수일 안에 뭐 완치가 되는 거니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혹시나 증상이 있거나 본인께서도 건강관리를 조금 더 잘하고 싶다 그러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65세 이상 됐다 그러면 병원 클리닉에 오셔서 심장 초음파를 해보시는 게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고령을 다른 기관보다는 그렇죠.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벌써 은평이 나이가 가장 많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이 뭐하는 사람들 혹시 주저되면 네. 은평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 저희 의사들끼리도 좀 그렇게 해서 제가 몇 케이스도 의뢰를 받았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혹여 연세가 좀 많아서 다른 병원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 들으셨다고 한다면 저희가 충분한 평가와 함께 안정이 보장된 상태에서 준비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심장 수술은 전액 그 의료보험의 이제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증질환 뭐 그렇죠. 이런 걸로 네. 포함되죠, 그래서 선생님. 그 수술을 하게 되면. 네. 네. 오히려 이제 과거보다 금액이 점점 더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 탑에는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선생님 5%만 본인 그렇습니다. 부담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마저도 감면되는 예,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타비는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 중증의 판막 질환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제는 80세 이상이 되면 5%만 자기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비슷하거나 되려 수술보다 이제는 조금 더 저희가 그렇죠. 덜 내게 되는 조건이 됐고 비용 그런 거는 그 다음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은평성모병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